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3월 상반기 공채가 시작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도 또 굉장히 취준생분들이 클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채용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혼란이 더 클 것 같은데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의 절반 이상이 진로 고민에 대해서 선배한테 물어봤고 또 그 조언이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취준생들이 진로 조언에 대한 절실함이 크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희 잡정부센터에서는 늘 취업 컨설턴트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주옥 같은 조언들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막막했던 취업의 길에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을 오늘의 컨설턴트는 어떤 분이 나올지 기대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잡정보센터의 중간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취준생들에게 쪽집게처럼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는 힐링 요정입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중간피 마음에 드시죠? 그렇죠. 젊은 피도 아니고 늙은 피도 아니고 중간 피. 딱 중용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럼요. 네, 스튜디오도 바뀌었고 분위기도 좋은데 좋은 어떤 방송이 될 것 같아서 좋네요. 네, 저희가 오늘 한번 이렇게 싹 바꿔봤는데 네. 분위기가 좀 어떠신가요? 전보다 나아졌죠. 젊은 피 느낌이 조금... 매우요. 매우 젊은 피고 지금 블루 이 상징이 합격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 맞아요. 좋은 느낌이 될 것 같아 좋네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네. 제가 알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격적인 공채 시즌이 시작이 됐죠 이미. 네. 그래서 지금 현차도 공채가 폐지됐고 지금 분위기가 좋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공채 시즌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뭐 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싶었는데 지금 공고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IBK가 이미 공채를 시작했고요. LG그룹 계열사를 할 수 있는 LG화학이랑 디스플레이 그리고 실리콘웍스 등의 계열사들이 채용이 있거나 이제 전자화 같은 것들도 채용이 있을 예정이고요. CJ그룹도 오늘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DB하이텍이라든가 락앤락 이런 애경산업 이런 일부 기업들까지 좀 채용이 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화장품 ODM 업체를 할 수 있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것들도 현재 채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양한 어떤 TO를 갖춘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이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바와 달리 그래도 일단 기회가 많이 나에게 오나 보다 하는 그런 반가움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요. 이게 다다음 주가 넘어가게 되면 또 공고가 많이 줄어들 소지도 있거든요. 어찌되었건 현재까지 많이 뜨는 기업들에 너무 반가워만 하지 마시고 좀 소신 지원을 제대로 정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방송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차 코치님이 저희와 함께 짚어주실 기업은 어디인가요? 예, 저희 방송의 중간피로서 어떻게 보면 이 채용 시장에 있어서 좀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KT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 5G 시대의 글로벌 역량을 다해서 1등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곳이고요. 플랫폼 사업자로서 국내에 입지가 단단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또 변함없이 채용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기에 좀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또 KT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취준생들한테 실제로 이 KT에 대한 선호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일단은 선호도를 뭐 몇 프로다 이렇게 가늠할 수는 없는 게 사람마다 편차가 좀 큰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때 경험을 묻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 특히 통신업이라든가 이에 준하는 대외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의 경우라면 조금 고려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스펙적인 면에 있어서도 뭐 카더라가 많이 좀 불리는 기업이었으나 스타 오디션 제도와 지역 쿼터제 같은 것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제도의 특징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경험이 충만하고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하신 분들 좀 다양한 사회활동이라던가 내가 어떤 기업체에 들어갈 구성원의 자격이 될 만한 여러 활동들을 하셨던 분들에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는 선호도가 높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일단 지원은 한번 해보는데 라고 하면서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KT 2019년 상반기 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남유진 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그동안 취준생들의 애를 태우던 KT가 어제 오전이죠. 채용 공고를 발표했는데요. 어제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경영 전략, 마케팅 영업, 네트워크, 그리고 IT 총 4가지 분야에서 11개 직무를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면으로 어떤 직무를 모집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영 전략부터 보시면요. 부동산 기획, 재무, 사내 홍보 직무를 모집하고 있고요. 부동산 기획은 부동산, 건축, 도시공학 관련 학과를 우대하고요. 재무 분야는 경영, 경제, 회계 관련 학과와 또 회계 세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 사내 홍보 직무는 미디어 관련 학과를 우대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케팅 영업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팅 기획과 유통 채널 관리, 비즈 영업 직무를 모집하고 있고요. 마케팅 기획은 마케팅 영업은 모두 전공이 무관합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네트워크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기술과 에너지 기술 분야를 모집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기술은 네트워크 관련 학과 및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기술은 전기 에너지 관련 학과 및 관련 자격증 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IT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IT 분야는 컨설팅 수행과 글로벌 수행, 또 SW 개발을 모집하는데요. 컨설팅 수행은 IT 관련 학과를 우대하고요. 글로벌 수행은 전공이 무관하되 이공계를 우대하고 또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W 개발은 SW 관련 학과를 우대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관련 분야와 또 직무 관련 사항들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채용 절차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을 거쳐서 KT 인적성 검사, 실무 면접, 임원 면접, 채용 신체 검사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서류 접수 기간도 살펴봐야겠죠. 3월 4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3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서류 전형의 주인공이죠. 첫 단추를 꿰어질 이 자소서 항목 살펴볼 텐데요. 자소서 항목은 총 4가지 항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은요. KT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와 KT에 입사 후 이루고 싶은 중장기적 목표를 기술하는 문항이고요. 두 번째 문항은요.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행해 성공 혹은 실패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항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 경험을 본인이 수행한 역할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기술하는 문항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항은 어려워하는 분위기,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네, 이렇게 KT 채용 공고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차코치님과 함께 KT 취업 전략, 성공적인 전략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 2019년 KT의 채용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전의 공채 전형과 비교했을 때 이번 KT 전형 특별한 점,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그 기존의 이력들과 비교해보면 큰 특징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채용의 기조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인문계 구직자분들 중심으로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지만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본다면 그래도 많은 어떤 채용의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300명 정도의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크게 5개 부문에 현재 채용이 있을 예정이고요.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석박사 전형이나 인턴 전형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저희 이번에 이 기간 동안 채용합니다의 수준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채용을 이루어간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2월 마지막 주 즈음에서 시작된 스타 오디션 전형이 있을 것이고요. 지역 쿼터제라고 해서 지역 기반을 둬서 최대 20% 정도의 인원을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을 해서 채용을 하겠다라는 기조를 이미 예전부터 좀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채용이 이어진다는 점에선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KT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원자들이 먼저 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사실 뭐 오늘 드릴 말씀들이 다 유념해야 될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되는 건 이게 사실 뭐라고 딱히 이렇게 아까도 방송 전에 질문 주셨잖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질문들. 근데 딱 떨어지게 질문이 나올 거에 대한 답을 드리긴 곤란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학점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취업 커뮤니티를 잘 보다 보면 제 주변엔 학벌 좋던데 학점 높으니까 취업 되던데
아니에요. 제 주변엔 학벌 낮아도 취업하던데요. KT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라운드에서만 이야기들이 벌어지는데 회사는 그 어떤 답변을 내놓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학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재학생이시라면 학점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낮은 학점, 뭐 이를테면 2점대 중반이 아니고서야 본인의 학점에 대한 부분을 너무 이렇게 채용과 직접적으로 직결하시기보단 여러 관점에서 둘러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본인의 경험과 직무 연관성을 다른 어떤 기업보다 중요시 여기는 곳이 KT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나의 자소서, 면접 답변들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따 뒤에 가서 인적성을 살펴보겠지만 여기는 서류 발표 후에 3, 4일 이내로 인적성을 지금 보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서류 전형 발표한 이후에 인적성 대비를 그렇게 늦게 했다가는 당연히 광탈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히스토리에 대한 관리와 내가 이 앞으로 다가올 전형에 대한 대비를 똑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떤 일반적인 기준점으로 내가 합격이 되네 안 되네를 가리는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봤지만 관련 전공과 우대 사항이 다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 특별한 가점이 붙는 건가요? 가산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전형 안에서 들어갈 자소서나 면접 답변이 좀 퀄리티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5G 시대 그리고 AI와 관련된 여러 기술, 특히 이제 IT와 관련된 컨설팅 수행 능력 등 내가 실제로 과거의 경험이 됐건 전공자로서의 어떤 깊이 있는 지식이 됐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면면들을 보고 그게 결국 채용의 결과값들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은 가산점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더 유리한 면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영어 점수나 뭐 자격증 이런 스펙적으로 제한이나 뭐 커트라인 이런 것 명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근데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면 정말 그 공고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점수가 없다라고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원을 하실 때 단 이제 임원 면접 정도 갔을 때 어학 점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게 될 것이고 글로벌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 일부 직무에 한해서는 뭐 영어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일들도 종종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유념해서 본인의 어학 성적을 좀 감안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밖에 뭐 말씀을 못 드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면 스타 오디션 전형을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되신 분의 경우라도 공채 기간 안에 서류 전형의 내용을 좀 그 본인의 서류 지원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를 하시고 제출 버튼을 눌러 주셔야만 그 다음 전형에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뭐 간과하지 마시고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코치님의 또 쪽집게 같은 가이드를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채용 직무별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직무 분석의 시작은 그 기업에서 왜 하필 그 기업에서 이 직무를 해야 되는가 요거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KT라는 회사의 통신업 그리고 통신업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은 다른 기업과 달리 충분히 회사의 어떤 채용 홈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여러 취업과 관련 컨텐츠를 통해서 KT 회사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방송의 여러 어떤 취지를 봤을 땐 KT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기보단 각각의 직무에 대한 포인트를 짧게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시간을 준비해봤고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인문계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실 거니까 경영 그리고 전략 부분에 대한 직무들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기획입니다. KT가 부동산 임대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KT 에스테이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지만 이 임대업을 하는 KT 에스테이트를 포함해서 KT가 주관하는 여러 부동산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쪽에 바로 부동산 기획직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T가 보유한 부동산들, 사옥이라던가 각 지사의 어떤 여러 설비와 어떤 그런 부동산들에 대한 운영 그리고 개발 이슈들을 좀 발굴을 하고 중장기적인 대안을 짜는 그런 쪽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요건들을 보니까 부동산, 건축, 도시공학 관련 학과들을 우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관련된 이론이라던가 지식적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쪽 전공자들을 아무래도 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력이라던가 통찰력 등의 어떤 메인 포인트를 자소서 4번 문항 정도에 녹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재무입니다. 재무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국내 어느 대기업이나 회계 쪽, 재무 쪽을 지원하시면 회계 업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관리라던가 IR적인 일들은 회계 업무를 이해한 베이스 다음에 본격적인 일에 투입되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IR이라거나 재무 관리 쪽의 일들을 억지로 언급하시는 건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회계 업무 처리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회계 지식이라든가 기본적인 회계 원리와 재무 관리적인 지식을 중점적으로 본인께서 이 KT에서 이런 재무와 회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면서 본인의 매력도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왜 하필 재무 업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주셔야겠고 이직분의 경우는 확실히 경험을 본인이 그런 쪽과 관련된 학업을 했다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 경력을 좀 가지신 분이 좀 더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직장을 다녀야가 된다가 아니라 사무 보조일이라도 좋으니까 회계정산 처리 업무의 중요성을 느꼈던 부분들이라도 강조하시는 게 좋겠고요. 빠르게 훑어보죠. 사내 홍보입니다. 예, 언론정보학도가 아니라면 사실 지원이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내 방송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제 작가분들, 저희 방송도 이제 작가분이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작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이분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기획을 해갖고 사내 구성원들에게 KT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라든가 내용들을 잘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획력은 물론이고요. 어떤 상황 판단력적인 면들 그리고 어떤 좀 업무를 좀 급박하게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센스 있는 어떤 일 처리들이 굳이 관련된 업무가 아닐지라 할지라도 과거 학부 시절 이후에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 녹여 있다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뒤부터는 좀 더 빠르게 보겠습니다. 마케팅 영업, 사실상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채용을 하실 텐데 마케팅 기획계에 대한 것만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결국 본인께서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본인께서 프로모션을 집행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뭔가 영업에 가까운 대면으로 사람을 접촉하면서 일을 하셨던 경험들을 열거하실 분들에게는 유통 채널 관리 직무나 비즈영업 직무를 지원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요. 마케팅자가 실제로 들어간 기업체, 기업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SNS 마케팅을 주관하는 그런 에이전시가 아닌 정말 헤드에서 마케팅을 기획하고 전사적으로나 혹은 이런 상품이라든가 특정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를 조금이라도 관여하신 게 있다면 그 경험을 중심으로 한번 마케팅 기획 직무에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는 이런 학습으로만 마케팅을 접근하는 건 이 회사에는 적합하지 않겠고요. 유통채널 관리는 전통적으로 실제로 KT의 상품군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관리하는 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객님 안녕하세요 KT입니다. 인사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이제 이 직무가 아닙니다. 그 지점의 지점장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점은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뭐 전공 무관입니다. 나 사회활동 좀 해봤다. 나 통신업에 대한 이해도 아래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유통 채널 관리 직무의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영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 상대로 전산만 영업을 하시는 겁니다. 관련해서는 결국 뭐 그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뭐 기업이 건물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한 B2B의 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요양단체라든가 뭐 복지관 혹은 학교라든가 공공기관들을 상대로도 이러한 비즈영업에 준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KT의 상품군들을 대기업 BS에서 판매를 하시는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IT 통신, 즉 정보통신학과나 컴퓨터공학도들이 이쪽 일을 잘 알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분야를 잘 녹여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프로젝트 쪽의 일들의 성과가 분명한 분들은 뒤에서 말씀드린 IT 컨설팅 쪽이 좀 더 맞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비즈 영업을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일정 부분 갖춰주셔야 되는 게 특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까지 왔네요. 아유 참 시간이 약간 3분 40초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아직 괜찮습니다. 힘들지 않고 굉장히 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 기술과 에너지 기술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게 통신이란 걸 하려면 이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라는 게 잘 이루어지려면 그렇죠. 이 네트워크를 주관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와 운영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이 네트워크 기술 직무의 수행 업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장비들의 어떤 연결됨을 잘 확인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네트워크 어떤 설비에 대한 관제나 여러 가지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네트워크 기술 직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 관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장비를 들여와야 된다든지 이런 기획적인 일들도 직급에 따라 나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한 팀이 네트워크 기술 안에 다 있다기보단 채용은 네트워크 기술로 뽑았는데 네트워크 관제와 네트워크 기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서 지금
실질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둘 다를 범용적으로 적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어주시든지 뭐 그건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 기술은 이러한 네트워크 시설이 전원적으로 전원 연결적인 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원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쪽의 기술을 담당하는 직군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전기과 분들이 많은 지원을 하니까 전기과가 아닌 분들이 지원하는 건 좀 고려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IT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쉽게 말해서 컨설팅 수행하는 일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개발을 하는 쪽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서비스 운영 측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입사 이후에 해야 될 포부적인 측면의 이야기가 좀 막연해도 괜찮으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전공 지식의 강점이 이 직무에 이런 업무에 쓰여요라는 연결고리 위주로만 그 자소서를 써주시고 면접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넘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5분 정도 할애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주목해야 할 직무를 짚어주셨는데 직무별로 그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직무별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인문상경계 분들부터 먼저 말씀드렸을 땐 어차피 뽑는 TO가 적은 곳들은 본인께서 전공 적합성 그리고 경험이 풍만하시고 충만하시고 적합하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닌 분들이 굳이 억지로 이쪽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막연함으로 지원하시는 건 비추입니다. 결국 유통 채널 관리 직무가 최선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겁니다. 아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럼 애초에 여기를 지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비교에 의거해서 본인의 유불리함을 따지시기 이전에 본인께서 그나마 접점도가 있는, 접근성이 있는 쪽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게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본인의 전공 적합도를 살려서 왜 굳이 이 회사 와서 내 전공을 살려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식의 이야기를 본인의 가치관적인 면을 좀 투영하시면서 회사 지원 동기도 밝혀주시고 본인의 어떤 해당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업무 내용에 내가 잘 이해하고 있음을 어필해서 본인의 자소서나 면접 답변을 어필해 주시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 코치님이 직무별로 또 지원 전략 가이드까지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자소서 전략도 살펴봐야 될 텐데 저희가 KT 공채 접수 기간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빨갛게 속보로도 나가고 있죠. 굉장히 또 이런 거를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네. 저희가 좀 속보 형태로 눈에 띄게 좀 띄워드렸습니다. 어제 3월 4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3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 KT 공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잊지 마시도록 중간중간 계속 이 속보 자막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소서 전략도 살펴봐야 될 텐데 KT 자소서 난이도 좀 어떤 편인가요? 난이도가 이제 경험이 없는 분한테 굉장히 어렵고요. 경험이 많은 분한테는 문항의 의도를 파악을 못해서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는 일들도 종종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난이도는 뭐 중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상. 특히 어떤 항목이 조금 어려운 편인가요? 아무래도 마지막에 나온 4번 항목, 이번 직무에 지원하는 데 필요한 본인의 어떤 노력적인 면들, 역량을 검증하는 문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네네. 한번 문항을 보죠.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본인이 노력을 했는가를 묻는 문항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나는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뭔지를 몰라. 혹은 이 역량에 필요한 노력이 대체 어떤 것일까를 잘 몰라. 이 두 가지가 지금 본인의 어려움을 자아내는 건데요. 결국 직무 지원 동기를 묻는 것입니다. 왜 이 직무에 본인이 적합한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해결력을 기르려면 대체 어느 학원에 다녀야 되는 겁니까? 그죠? 협업 능력을 기르려면 어느 대외 활동하면 협업 능력이 레벨 5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떤 점수할 수 없는 어떤 측정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내가 어떠한 걸 수행했고 뭘 했고라는 식의 어떤 한 단면만을 일방적으로 경험을 기술하는 어떤 노력은 좀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해당 업무 내용이 어떻고 이 업무 내용에 필요한 역량이 뭐다라는 식의 요 세트를 문장 초반, 문단 초반이나 문단 맨 마지막 부분에는 꼭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에서 나에게 필요한 게 이런 걸 본인이 아셨고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 그동안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고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이러한큼 성장을 했고 이는 입사 이후에 이 직무에서 수행해야 될 담당자의 역할을 내가 잘 소화할 수 있겠다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주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지원 전략적인 것과도 이건 연결이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IT 컨설팅 쪽을 다루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분이 이제 본인께서는 보셨을 때 나는 IT 컨설팅 솔루션을 해야 되니까 기업체 담당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내가 부합되는 컨설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 관련 기업형 상품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겠죠. 그럼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본인께서 biz.kt.com 이쪽을 다 들어가셔서 뭐 상품들을 보시는 노력을 했다든지 현직자를 만나는 노력, 이런 정성적인 부분의 노력을 통해서 본인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길렀다까지도 충분히 이 해당 역량에 분명히 녹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나는 관련 경험이 없는데, 난 지식이 없는데 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판단하실 게 아니라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지원에 맞게 본인이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업무 내용을 잡아서 이 둘을 연결 지어주는 부분의 노력이 있다면 이 4번 문항의 어려움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1번하고 2번, 3번 항목도 간략하게나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글자 수에 대한 대비도 일정 부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선언적으로 업무 내용, 역량, 뭐 2문장, 3문장 이렇게 해서 글자 수가 뭐 300자, 500자, 400자, 400자 뭐 이렇게 나뉠 텐데, 지금 이제 살펴드릴 경험을 묻는 문항들 이제 2가지, 이제 다른 문항도 한번 볼게요.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여 성공 혹은 실패한 경험,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 경험, 이 2가지에 대해서는 문단을 나누는 구성적인 접근을 하셔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본인께서 이 문항의 의도를 알고 내 어떤 경험을 녹이면 좋을까를 고민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3번에 있는 협업 문항은 수년간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KT가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협업 능력, 이런 업무 역량의 중요함을 강조했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거는 협업을 강조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이 협업이라는 게 사실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학부생분들은 이제 협업을 강조할 때 그냥 프로젝트하고 학교 과제 하다 보니까 협업이 필요해서 협업 잘해서 성과 났어요. 이게 협업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 당신의 협업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체에서 이걸 통과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과연 이 협업이 얼마만큼 효과적이었고 결과가 좋았느냐를 어떤 결과값으로서 판단을 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본인께서 협업을 해갖고 성과가 드러났다면 그 성과가 정말 누가 봐도 완벽한 성과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정성적인 성과나 학점을 잘 받았다 정도를 얘기하실 거면 확실히 그 협업이 어떤 어려운 상황, 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단초가 되고 어떤 키 해결 팩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글에 어떤 정황이 나와야 됩니다. 협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협업을 이끌었다거나 협업에 필요한 요소로서 본인이 희생을 발휘했다든지, 이런 좀 협업이 발휘하기까지의 여러 정황이 좀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째 문제는 협업밖에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인 겁니다. 저는 여러 활동을 했는데 협업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선생님.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주도적이거나 리더십이 있는 타입이 아니라서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3번에서도 협업 적고 2번에서도 협업을 적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여 성공 혹은 실패한 경험을 묻고 그 경험을 통해 뭘 얻었냐 묻는데, 저는 협업밖에 없으니까 3번은 어려웠을 때 협업을 발휘한 거, 2번은 그냥 협업을 발휘한 거,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본인께서 정말 도전적인 목표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내 목표를 도전하고 했던 것들의 경험이 좀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갑자기 예정된 기한이 일주일인데 갑자기 3일 이내에 이걸 끝내야 된다든지 했던 경험들이 분명 존재하실 겁니다. 어떤 대외 활동이라든가 학교 주점 행사를 연다 하실지라도 분명히 본인에게 있어 급박하게 뭔가 다가온 일들, 혹은 함께 하기로 한 인원이 7명인데 갑자기 4명이나 3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한정된 자원 안에서 뭔가 주어진 목표를 실행하시는 건 기존의 그냥 목표 달성이 아니라 도전적인 목표에 대한 달성이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좀 이 문항에 대해서 협업이 아닌 다른 경험들을 녹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번인데 결국 지원 동기입니다. 해당 지원 동기에 대해서 본인이 왜 뽑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경험을 적을 때 이 지원 분야와 연관이 없는 경험은 2번과 3번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지원 동기를 적어야 될 부분인 1번과 4번에는 이런 무관한 경험을 억지로 귀납적으로 적어서, 이를테면 저는 어쨌든 식품업체에서 혹은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통해 기른 소통 능력으로 입사 후 비즈 영업의 소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리한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 없이 좀 잘 작성해 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자소서 작성 가이드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인적성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인적성. 네. KT 인적성 좀 어려운 편인가요? 어렵다기보다는 HMAT보다는 조금 어렵고 최근 쉬워진 G사트보다는 살짝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다가 아니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것들을 뭐 제가 대본상으로 전달을 드리지 못해서 화면에 구성이 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는 짧게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약 2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통 항목
과목이 있고 인문과 이공 계열로 나뉘는 게 일단 특징입니다. 공통 항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지각 정학력, 언어 추리력, 판단력, 응용 수리력. 이게 뭐 단어만 좀 다른 곳과 달라서 그렇지 사실상 다른 기업들의 뭐 인적성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특징을 보자면 결국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기업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각 정학력이라고 인성검사를 처음에 하는 KT 인적성의 특징상 특이한 점인데요. 글자라던가 그림을 하나 놓고요. 보기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보기가 2개가 주어지고요. 첫 번째 보기에 나와 있는 게 그림이 몇 개 있게 뭐 이를테면 모나리자처럼 뭐 이렇게 나와 있다 칩시다. 이러한 이미지가 하나 나와 있으면 이러한 이미지가 뭐 이렇게도 있지만 뭐 저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이미지로 몇 개가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개수를 적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문제를 빠른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겠고요. 그 밖에 언어 추리력은 말 그대로 명제의 문제입니다. 판단을 하고 역이 대우를 묻는 문제고요. 판단력은 자료 해석이나 독해. 이게 수능으로 치면 언어 영역의 비문학 독해라든가 쓰기 영역, 보고서를 주고 개선 방안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이런 건데 어렵진 않고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응용 수리력은 말 그대로 확률 문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농도라든가 시간, 속도, 거리 등을 측정하는 식의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인문 계열 분들은 단어 연상력과 업무, 실제 업무력이라고 해서 별도의 문제가 좀 따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실제 업무력이라는 게 약간 NCS에 기반한 문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 초반에 실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여러분의 그 가상의 업무 상황, 그리고 이러한 업무 때는 어느 부서랑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 역량, 그리고 본인이 속한 팀의 이름,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전제로 나와 있고 그 전제 조건 안에서 문제를 실제로 풀어주셔야 되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푸시거나 과거에 내가 직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배경 지식으로 뭐 업무는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내가 야근해야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 건 불허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문제 조건 안에 있는 배경 조건 안에서 문제를 대입해 보셔야 된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군 계열 분들은 이제 수추리력이랑 도식 추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추리력은 수의 어떤 연산을 사칙 연산 중심으로 파악해야 되는 등차 수열, 개차 수열 등을 등비 수열 등을 계산하는 단순 문제들이고요. 도식 추리력은 말 그대로 일정 문양들이 일정 부분을 통해서 어떤 조건값에 의해서 변화되는 보기를 보고 실제로 이러한 조건에 맞게 도형이나 어떤 모양이, 문양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렵진 않고 시간이 촉박하다. 대개 이제 10분 혹은 10분 미만의 시간 동안 많게는 20문제까지 풀어야 되는 게 이 KT 인적성의 특징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서류 전형 이후에 인적성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거든요. 문제집 대란. 이를테면 KT 발표가 4월 초에 이제 나죠. 그 순간 이제 모든 문제집 회사들은 갑자기 문제집이 부족한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KT 입사를 좀 본인의 1군, 2군 정도 우선순위로 두고 계신 분이라면 문제집을 미리 사서 바쁘시더라도 천천히 조금씩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딱 2분 채우셨네요. 깔끔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면접 전형도 살펴봐야 할 텐데 KT 면접은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사실 뭐 다른 기업과 큰 차이가 없이 2개의 면접을 보고 실무진 면접이 일단 있고 임원 면접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단 임원 면접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곳과 달리 실무에 가까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묻고 있는 걸 실제 면접 후기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공 계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전공 적합도에 가까운 전공 지식들, 2학년 때나 3학년 때 배웠던 전공 기초 및 심화 과목 등을 용어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그룹 면접을 봐야 되는 1차 면접은 약간 과제 수행과 집단 토론과 PT를 병행하는 식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실무진 면접이 다른 기업과 달리 자소서 기본으로 나오기보단 철저하게 이력 사항이라던가 본인의 성향을 검증하는 식의 과거 경험을 묻는 것도 뭐 경험 검증성의 질문들, 뭐 이를테면 힘든 일을 딛고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느냐와 같이 공통된 문항 중심으로서 지원자의 경험을 토대로 지원자의 직무 적합도를 확인하는 식의 특징이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타 기업과 다른 건 없지만 디테일로 들어가자면 면접 전형마다 면접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라 좀 융합되어 있는 형태다. 그리고 집단 면접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스터디할 때 연습을 좀 평소에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를 여러분끼리 정하시고 시간을 재서 과제를 완료하는 형태의 여러 모습들을 한 분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카메라로 찍어두시면서 본인의 모습도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아무래도 KT 면접에 대비하는 어떤 길라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KT그룹의 직무 분석부터 면접 전략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저희가 접수 기간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월 4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3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몰릴 것 같아서 미리미리 좀 지원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차 코치님이 KT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신의 한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본의 분량 그리고 제가 오늘 다뤄야 될 얘기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제 시간에 끝날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만 랩을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나름대로 방언이 터지고 이야기를 잘하는 데에는 저도 나름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이 34분 23초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시간 안에 제출을 완료하고 싶으시다? 그럼 당연히 저처럼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겠죠. 많이 적재하고 미뤄놨다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면 이 마감 날쯤 되면 다른 기업들의 공고가 또 새롭게 뜨고 삼성이라던가 롯데라던가 여러 기업들의 또 마감이 CJ도 있고요. 여러 곳들의 마감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미리미리 써서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KT 공채 전략 차코치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차코치님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후 2부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See you again. 시유하게. 네, 고맙습니다. 네, 접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취준생에게 물었습니다. 직장인이 가장 부러울 때는? 목에 착 감기는 사원증. 열심히 일한 뒤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스치듯 안녕일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급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한국직업방송 취업이 보인다와 함께하세요. 매일 오전 11시 높은 취업의 문턱에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줄 생방송 취업이 보인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고인기업은 주식회사 B&S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본사를 둔 산업용 보일러 유지 보수 업체로 기장군 기장읍 계열사에 근무할 산업용 보일러 설치 수리원 2명을 채용합니다. 산업용 보일러 기술 지원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에너지공학 관련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공문 취업 지원 대상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64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조정 가능하고 차량 유지비,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상조회 운영 등의 직원 독립후생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3월 10일까지이고 별도의 자사 입사 지원서 양식이 있는 구인권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에 게시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채용건으로 산업용 보일러 설치 수리원 2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 소재의 주식회사 달인입니다. 플라스틱 가정용 펌프 디스펜서 및 분무기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금형 캐드원 1명입니다. 금형 도면 설계, 도면 해독, 제품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7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산업 디자인 전공자, 사출 금형 설계 기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캐드, 캐티아 능숙자, 영어 중급 이상자, 차량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 상여금 300% 별도로 있으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7년 이상 경력의 금형 캐드원 1분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태송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오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볶음밥 제조업체에서 임원진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할 비서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4월 17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권으로 수행비서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우대사항 꼼꼼히 체크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화신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에서 현대기아 상용차 프론트 엑셀 조립 업무를 수행할 자동차 부품 조립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부터 초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급여는 월 175만 원이며 상여금이 500%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구인 마감일이 3월 15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이력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신 후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권이고요. 자동차 부품 조립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채용 마감일 맞춰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없고 기댈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는 1부에 이어서 스펙 요정, 취업 요정 겸 스물리에를 맡고 있는 위포트의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활짝 변해갖고 너무 좋네요. 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죠. 산뜻하죠. 앞에고요. 네. 자, 차코치님 지금 취준생분들 자소서 쓰느라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시즌에 취준생들한테 조언을 한마디 할 수 있다 하면은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그렇죠. 오늘 어차피 조언을 2번 더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조언을 먼저 드리자면 일단 현실을 너무 탓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좀 약간 되게 영화롭게 제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뜬금없긴 한데 이게 지금 희망이 없다. 내가 지금 이걸 써갖고 되겠냐? 뭐 이러면서 그냥 이걸 지원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도저도 아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지 말고 일단만 쓰고 본인이 최대치로 어디까지 노력을 한다면 될지를 좀 맛보자. 한번 가늠해보자라고 좀 접근을 해주셔야지 무조건적으로 나 이거 해봤자 안 될 거야라는 식으로 힘들어하시면서 그러면서 저희 방송은 또 왜 이렇게 애청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전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좀 아직까지 노력을 안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너무 한 회사의 자소서를 오래 붙잡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약간 그 경작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농업 게임이라는 단어가 심즈 막 이런 게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게임을 안 했다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거를 좀 내가 경작을 하고 길러낸다. 밀과 보리가 자라내 이렇게 자라낸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접근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남아있는 조언 2개가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면 옆에 신세미 캐스터가 앉아있는데 바로 스펙 감별사의 신청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부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작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신청글 아이디 학해 29살 남자분이고요. 지방 4년제에서 회계학 전공을 했고 학점은 3.98학점 가지고 있습니다. 어학으로는 토익이 765점, 그리고 자격증이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운용사 2급 등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요. 경력으로는 13년도부터 2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일본 소규모 수제구도 회사에서 재고 관리나 구매, 또 매장 관리와 장부 정리 업무를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중소 또는 중견 제조업, 또 회계나 재무 직무 원하고 있고요. 졸업은 작년에 18년 2월에 했습니다. 다만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피치 못하게 17년 11월부터 1년 3개월을 취준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29인데 이제 취준 한 달 차에 들어섰습니다. 나이와 공백기가 아주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현재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면접에서 나이에 비해 면접을 몇 번 안 해보신 것 같네요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공백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말하면 면접의 분위기를 다운시킨다고 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학해님의 사연 들어봤는데 공백기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풀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공백기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죠. 일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기존에 했던 회사에서는 제한된 일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회계 쪽 일이라면 뭘까요? 전표 처리라던가 단순 반복 업무로서 회계 업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일만 2년 가까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내가 제한된 업무 안에서는 내 어떤 커리어적인 면의 성장이나 고민이 안 되는지라. 그리고 본인께서 원래 알고 있는 만큼의 노력과 자격들이 있는데 좀 다른 직무로의 어떤 전환 등 혹은 다른 직무, 즉 회계 안에서 다른 직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회계 재무 안에서 여러 파트가 있는 거겠죠. 재무 회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트의 일들을 좀 다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나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갖고 이번에 지원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면접 분위기를 다운시킨다, 뭐 되게 차분해지고 경건해진다 이런 어떤 고민들을 좀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여주신 스펙과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자면 지금 2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력직으로 지원을 해도 무방은 합니다만 재무회계 쪽에 왜냐하면 재무회계 쪽은 신입공채가 난다고 해도 1명, 2명밖에 안 뽑는 상황이고 거기에 적합한 어학 성적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하신 상황입니다. 학점적으로 이런 건 나쁘지 않은데 본인께서 뭐 대기업을 선호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실 경우에는 더 토익을 대비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못해도 토익 점수가 800이 넘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저라면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대로 바로 토익 접수를 해서 이달 말에 시험을 볼 것 같습니다. 800점 달성 어렵지 않아요. 본인께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더 하실 게 없습니다. 더 하실 게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면접 스터디를 빨리 구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면접관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적어주셨어요. 나이에 비해 면접을 몇 번 안 해보신 것 같네요. 면접을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말을 돌려서 차분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그렇죠. 하켓 씨를 비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경력이면 면접 잘 볼 텐데 왜 이렇게 면접 보지? 라는 말을 그렇게는 못하니까 돌려서 면접을 많이 못 보셨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에 기분 나빠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반면 교사를 삼으셔서 내 어떤 전달력적인 면들 이거는 지금 저희 방송 사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글을 잘 적어주셨지만 막상 말을 더듬으실 수도 있고요. 시선 처리를 좀 이상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안 그런 분인데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 혹은 면접관이 질문하셨는데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했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퇴사한 사유를 물어봤는데 퇴사 사유를 통해 내가 이러한 생각이 있고 내 어떤 직업이나 직무 선택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뛰어넘고자 지원을 너네 회사한테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정말 구구절절한 이런 슬픈 새드 스토리 이런 사연들을 막 일일이 열거를 하면 이거는 저희가 무슨 토크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황에 맞는 답변하는 연습까지 좀 골고루 면접 스터디라던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속해 계신 지역이라던가 서울이나 경기도에 일자리 카페나 재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로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많으니까 그런 쪽을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희 방송에 또 한 번 사연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 아이디를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녹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백기에 대한 답변 드렸고 스펙적인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도 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 경력으로 입사를 희망하신다면 역으로 본인께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본인 놓고 계셨던 회계와 관련된 재무와 관련된 기본 지식들을 꼭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공백기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업무 역량을 주로 묻는 협업이라던가 추진력 등을 확인할 텐데 지금 공백기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성 질문을 면접 때 받게 되실 겁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토익 점수를 올리셔야 될 것 같고 면접 대비를 잘해주시고 플러스로 전공에 대한 대비도 조금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저희가 바로 두 번째 신청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토마토 W 25살 구직자분이고요. 국숭세단에서 상경 전공을 했습니다. 학점이 조금 낮은데 2.8 학점이고요. 토익이 845점, 토스는 레벨 6입니다. 경력은 스타트업 광고회사 A로 1년, 그리고 외국계 스파 브랜드에서 1년 6개월 정도 일을 했고요. 창업 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투자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MD나 마케팅 직무로 지원을 하다가 영업으로 지원 직무를 바꿨습니다. 대기업 국내 영업과 식자재 유통 영업, 영업관리, 제약회사 영업 쪽으로 TO가 좀 많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군 대기업이 아닌 2에서 3군 대기업 지원할 생각인데요.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만 합격하는 학점이라면 빠르게 경력을 쌓는 쪽으로 시야를 돌릴 예정인데 낮은 학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 학점으로 합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토익이랑 토스는 3월에 상반기 때 급하게 한 달 만에 딴 거라 하반기까지 준비를 하면 충분히 950이나 레벨 7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이제 거의 끝물이라 상반기에는 반드시 어디 입사를 해야 되는데요. 차코치님의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25세 나이인데 거의 끝물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분이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남자분 중에 아이디가 토마토인 분들은 사실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수박도 있고 많은데 굳이 토마토를 남자분이 하지 않고 여자분. W니까 또 여성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이 너무 힘겹네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활동도 되게 다양하고 많은데 학점 하나가 문제입니다. 학점 관리를 하셨어야 되고 만약에 지금 재학생이시라면 학점을 조금이라도 올리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낮은 학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본인께서 MD라든가 마케팅 쪽을 희망하셨는데 지금 식자재 유통 영업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일단 삼성 웰스토리 지원하실 때는 분명히 학점 때문에 면접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으실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이제 현대 그린푸드라든가
CJ 프레시웨이 정도를 한번 적극 1군으로 생각하시면서 아워홈도 괜찮고요. 아워홈이 제가 알기로 현재 채용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공고자를 찾아보시면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어학이 막 그렇게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어학 점수를 먼 미래에 저당을 두고 천천히 취업 준비를 하겠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나이가 끝물이라고 하셨는데 27세인데 이를테면 24세부터 26세 12월까지 직장을 다니고 27세면 그분은 끝물이 아닙니다. 경력이 이미 있는 경력자 겸 올드루키니까요. 본인이 지금 경력이 없는데 25세면 끝물이다? 이게 약간 애매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께서 올 하반기에 이 질문을 동일하게 주셨다? 그때는 끝물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본인께서 하셨던 여러 활동과 경력은 철저하게 영업에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업을 구분하거나 나누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지금 내가 뭘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에 즉 분야와 업종에 대한 선택을 좀 어느 정도는 탄탄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화장품 ODM 업체도 취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공고가 어젠가 오늘부터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해외 영업이나 국내 여러 분야에서의 영업도 가능한 것이고 본인의 이런 이력들만 보더라도 나쁘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설프게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에 대한 걸 너무 목매시기보다는 일단 3월 마지막 주까지는 철저하게 공채 중심으로 지원을 좀 하겠다는 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스텝에서 이제 어학이라든가 부족한 걸 메워가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재학 중이 아니시라면 빨리 일단 취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3개월을 다니시더라도 물론 본인을 뽑아줄 그 회사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단 3개월이라도 직장 경험을 하시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지금 희망하시려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본인께서 상품기획자를 희망한다 하셨는데 본인 학력과 내용이라면 못할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MD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제조사, 내수 소비재 기업이나 유통사에서 하는 MD가 있고 유통 플랫폼에서 하는 MD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게 본인에게 맞는지도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유통 플랫폼에서의 MD라고 한다면 현재 여러 대외활동 단체들이 기업과 산하 협력을 맺어가지고 학생들을 6주, 8주, 상품기획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뭐 많지는 않지만 현재 진행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그런 곳에 한번 적극 지원해보시고 노려보시는 것도 어떤 본인의 성공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사연을 한번 살펴봤는데 코치님 아까 못한 두 번째 조언을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인데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좀 끈질기게 소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오글거리고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내가 된다는 거를 막연하게 낙관주의로 그친다는 게 아니라 노력한다는 전제 아래서 끝까지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내가 도전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더 한 만큼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인지해 주시고 더 큰 노력을 그리고 꾸준히 노력을 해주시는 걸 꼭 좀 부탁을 드린다면 아마 올 여름에는 성공 취업하시고 연수 받고 계실 겁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코치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마감임박 취업 골든타임에서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 LG전자 공채 지원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